책과 음악 안에서 충만해지는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EBS 라디오 북카페. 저는 명로진입니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5월 16일 목요일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2부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2부 순서에서는 저자를 초대해서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도 읽고 또 명사를 모셔서 내 인생 한 권의 책도 만나보는 북카페 초대석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가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 북카페 초대석에서는 영화 택시 운전사나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하는 푸른 눈의 한국인을 모셨습니다.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직접 겪었을 뿐 아니라 한국 최초로 앰뷸런스를 만들고 어머님, 형님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의 결핵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인요한 소장님의 영화와도 같은 인생 이야기를 잠시 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하나 먼저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귀화, 2번 개화, 3번 국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CAC의 Our Planet Air 공기청정기, 테미스의 센텔라 탄산팩, 카페 홀빈의 스페셜 드립 커피, 엘빈 디자인의 스칸디아모스 액자와 시계, 비타민 하우스의 추어블 비타민, 알프스 스트롱껌, 그리고 도서출판 아가페 북스에서 나온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북카페 초대석을 시작합니다. 김광석이 불러요. 광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와 대화도 나누고 내 인생 한 권의 책도 함께 읽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열리는 라디오 북토크쇼 EBS 북카페 초대석. 이번 주에는 190cm가 넘는 키, 푸른 눈,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서양 사람이지만 입만 열면 구수한 사투리로 대한민국의 무한 애정을 표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4대째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광주의 아픔을 비롯해서 격동의 현대사를 직접 몸으로 겪었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의 인요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 소장님의 손조분들 네,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묻히신 분이 있나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호남에 묻혀 계시고요. 그렇군요. 제일 처음 한국에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어머님 34세 아하.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양화진의 그 유진벨의 첫 부인 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곳을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묘소를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기 유진벨 선생님의 가족의 묘소도 있네 해서 보니까 그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묘소였습니다. 네, 그분이 1895년에 예. 유진벨 할아버지와 같이 오셔가지고
할머니는 1899년 목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2살 때, 만 2살 때 이제 1901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저런. 어쨌든 인요한 소장님의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아버님이 유진벨 선교사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도 배웠는데 진외조부라고 그럽니다. 진외조부. 네. 예. 이거. 저희도 잘 모르는. 느닷없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가족하고 이제 시간을 더 올해가 이제 제가 59년생이니까 60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세브란스 병원도 이제 내년이면 30년이고요. 네. 돌아온 지 미국에서 수련 마치고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 인생은 길지만 또 짧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신경 쓰고 잘한 일보다 여태 내가 잘 못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유, 잘못한 게 뭐 이렇게 있으십니까? 아유 그때는 좀 이렇게 할 걸. 아하. 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되죠. 예, 예. 박사님은 전라도 순천 촌놈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십니다. 우주의 중심은 순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도 순천에 친구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바빠요. 만나기 바쁘고 또 그 친구들도 올라오면 이제 또 병원에 들르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 대학 친구보다는 역시 깨복지 친구라 그러죠. 예. 저 어렸을 때 친구가 그립고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얼굴 표정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고. 아주 개구장이 시절 때부터 이렇게 어울려서 놀았던 그런 친구들도 있나요? 그럼요. 남이 고구마도 캐먹고 남이 밤도 따먹고 뭐 못된 짓거리 많이 했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책에도 있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 기독교 선교회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유진벨 배유지 선교사가 진외조부시고 2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48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하신 윌리엄 린튼 인돈 선교사께서 할아버지, 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6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신 휴 린튼 인휴 선교사가 아버님이십니다. 자, 이제 유진벨 목사님 얘기를 저도 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유진벨 재단이 결핵 환자 지원을 위해서 북한을 찾았다고요? 1895년에서 1995년 네. 형님이 이제 100주년 되는 해에 유진벨 목사가 한국에 도착하신 지 100주년 되는 해. 그때 이제 유진벨 재단을 빌리그람 목사하고 김일성 주석도 만나고 그랬는데 예. 너무 그 이제 92년 뭐 93년 그때고요. 예. 너무 식량난이 이제 너무 비참해서 이제 네. 그 식량 지원을 2년 하다가 예. 그다음에 어머님이 96년도에 호암상 받아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한 대 사가지고 네. 이제 북쪽을 가서 앰뷸런스를 만수대 앞에서 그 김영남 그 공산당 상임위원장이죠. 예.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바뀌었지만 그분 앞에 모시고 이제 행사를 하고 네. 이제 어머님이 그 남편을 일찍 잃은 거를 알고 북쪽 사람들이 또 우리 어머님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큰 아들들이 다 결핵을 앓았다. 네. 순천에서 네. 56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가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유진벨 재단에서 결핵 퇴치에 도와주면 어떻겠냐. 아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하.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지금 20 몇 년 됐죠, 이제. 네, 5년 차 됐네요. 그렇죠. 예. 지금 결핵 퇴치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형님이 중점으로 하는 건 다제내성 결핵. 그러니까 잘 낫지 않는 결핵. 예.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도 2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네, 그런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결핵일 겁니다. 그런가요? 보건 면에서 볼 때.
그 유진벨 재단 활동을 위해서 인요한 소장님께서도 북한을 많이 다녀오셨죠. 최근은 제가 안 갔고요. 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다녔죠. 20번, 29번인가 어이구. 예, 갔다 왔고 우리 그때 이제 일의 특징은 평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네. 강계만 빼고 그 자강도 강계, 도소재지를 다 가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인요한 소장님께서 지난 2006년에 발표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을 보면 네. 이 소장님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대전 외국인 학교 시절에 최기호 형님을 기억하시죠? 잘 보셨네요. 정말 자세히 보셨네요. 예. 기호 형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네. 기호 형님 때문에 내가 미국 사람이 안 됐어요. 기호 형님이 이제 주말에 옷을 빌렸어요. 네. 양복을 몰래 빌려 입고 또 보니까 빼쪽기 구두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네. 그 빼쪽 구두 신고 이제 대전에 영화 한 편 보고 중학교 때요. 이제 겉멋을 낸 거죠. 아, 그랬군요. 갔다 와서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형님이 미적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형님 옷 좀 이렇게 입었어. 잘했다. 거기 벗어나라.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갖고 형님 옷만 아니고 구두도 이렇게 신고 갔다 왔어. 예. 거기 벗어나. 제일 제 인생의 큰 계기였어요.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우수하구나. 한마디로 공동 생활을 하는데 그 형이 나를 많이 괴롭혔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다 미국 사람들 뭐 이거 좀 빌릴 수 있냐, 맨 치약 하나 짜서 빌리더라도 맨 물어봐요. 귀찮고 힘들 정도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못 살아요. 공중 목욕탕도 없고 미국 사람들 문화인이 아니에요. 목욕탕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가는 데마다 내가 목욕탕 가거든요. 예.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천국이에요. 아하. 도로도 좋고 뭐 국내에서 제주도도 일요일 날 갔다 왔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아. KTX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에 가는 KTX도 금방 가죠. 2시간 40분. 너무너무 좋은데 제일 내가 답답한 것은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 이것이 문제야.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을 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그 코이카 같은 이렇게 봉사원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고생하고 개도국에 있다가 들어오면 아마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미국의 집들 큼직하고 뭐 교회 생활하고 별장살이도 하루 이틀.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말이죠. 그렇죠. 여기는 좀 비비고 싸우고 좀 야, 니는 왜 그러냐? 뭐 너는 또 왜 그러냐? 뭐 좀 사는 그 인간 냄새가 나잖아. 사람 사는 냄새가 예. 나는 거죠. 근데 좀 편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섭섭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옷과 구두를 신고 갔다 왔음에도 아무런 꾸중도 안 하고 혼도 안 내고 잘했다 했던 최기호 형님 덕에 LA에서 CPA 그 공인 회계사 하시는데 회사를 크게 지금요? 예, 전화가 와요 나한테. 외국인 학교 똑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로 용한이 잔이거든요. 잔이야 기상. 이제 제 시간을 꼭 새벽 6시에 맞춰서 전화하더라고. 예 형님.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분 뭐 60 한참 넘었고. 혹시 그 최기호 님의 고향은 어딘가요? 광주. 최부잣집 아들인데. 역시 남도에 끈끈한 정이 있었군요. 우리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을 느껴서 한국인의 정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인유한 박사님과 함께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목요일 2부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벽안의 한국인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의 인유한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귀화, 2번 개화, 3번 국화. 인유한 소장님은 우리나라 귀화 1호십니다.
퀴즈의 힌트가 될까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주세요. 정답 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CAC의 Our Planet Air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배철수의 그대는 나는 듣습니다. 인요한 소장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비틀즈보다 훨씬 잘 불러요. 배철수가 정말 잘 불러요. 근데 본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감전당했대요. 그 부르는 때 사고가 났대요. 아, 그런 적이 있었죠. 예, 네, 예, 예. 본인이 그거 아주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 노래만 생각. 아, 그렇군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공식적으로는 이 송골매의 노래인데요. 송골매 그대는 나는 듣고 옵니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목요일 2부 순서 북카페 초대석. 대한민국의 소외된 이웃은 물론 북녘의 동포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의 인요한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골매의 그대는 나는 노래가 나올 때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고 계셨는데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비틀스보다 배철수. 교묘하게 라임이 있네요. 비틀스보다 배철수. 자, 이제 대전 외국인 학교 시절, 중학생 시절에 정장부터 구두까지 몰래 입고 나갔는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선배이자 형님 같은 최기호 씨 덕분에 한국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학도 이제 한국에서 하십니다. 연세대 의예과에 입학한 게 1980년이죠. 네, 80학번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안 하시고 들어가셨습니까? 재수는 안 했지만 좀 쉬신 것 같은데요. 7년을 다녔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낙제를 했어요. 공과 1학년 때.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음, 그 어려웠던 것은 그때 이제 소문이 돌았죠. 학교에 서양애가 떨어졌다. 아하. 그러나 꼭 나쁜 건 아니었고 지금 입학 동기도 있고 졸업 동기도 있고 낙제 동기도 있고 예, 폭이 넓어졌죠.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5월 18일, 5.18입니다. 네. 80학번이시니까 1980년 격동의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의예과 1학년 때요. 예. 거제 같은데 벌써 30몇 년 지났네요. 왜냐면 1학년 들어가자마자 5월 17일에 휴교령이 내렸죠. 그렇습니다. 예. 공수부대가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향인 서울에 좀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천을 내려갔죠. 그러셨죠?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쪽으로 돌아와서 순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비하라는 곳에서 막히고 예. 거기서 처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으로 알았고 어허. 그다음에 다시 전주로 올라와서 기차 타고 순천 내려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정확히 5월 25일 날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요일 날. 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아버지는 굉장히 경고를 했지만 네. 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인 학생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저는 양복 입고 미대사관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오. 이제 미국 그때 여권만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검문소를 7개를 거쳐서 이야. 들어가서 이제 통과를 시켜 주던가요? 예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라 그러면 영어로 그냥 막 떠들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이거 흥분했다고 이거 외교 문제 생긴다. 오. 작전이 좋았어요. 아니, 영화 택시 운전사랑 아주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검문소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7개나 나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학생증 가지고 프리패스죠. 그 도청 안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외신들이 이제 이 친구 한국말 한다. 오. 야 우리
기자회견하자. 어허. 너 도와주겠냐? 그래서 뭐 통역이야 뭐 쉬운 일이라고 네, 하자고. 그러니까 뭐 도청 2층에 3층 도지사 방이에요. 내 기억에 지도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3시간 이상 이제 전 세계를 두고 기자회견 통역을 했으니까 그랬군요. 오공화국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어요. 2주 만에 바로 미대성 안에 불려가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한국말로 아 통역이 주동이구나. 그때 주동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점잖은 출국령이 떨어졌죠. 아하. 부모 조상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해서 뭐 나가라. 아. 체포는 안 하겠다. 아, 소장님. 그 시기에 대한 묘사가 네. 그 소장님의 자서전 아까 말씀드린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청년 인요한과 함께 1980년 5월 25일 광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소장님의 자서전을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5월 25일) 우리는 광주로 행했다. 일요일이었다. 담양쯤 갔을까? 군인들이 첫 검문이 있었다. 검문소에는 그들은 고속도로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국도로 돌아갔다. 가는 동안 대략 7개 군대의 검문소를 거쳐야 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순수히 길을 내주었다. 광주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다. 담양을 지나 광주 초입인 문화동 광주교도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광주 시내로 들어갔다. 가는 동안 곳곳에 참호를 설치하고 총뿌리를 겨누는 군인들이 수없이 보았다.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다. 마치 패스트가 휩쓸고 간 중세기의 검은 도시 같았다. 유령의 도시 같았다. 돌아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시민군들의 트럭이었다. 트럭에는 흰 글씨로 번호를 매겨 놓았다. 온갖 대장보가 붙어 있었는데 미칠함대가 전두환을 도와주러 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 함께 간 친구와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차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 같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연세대 국제진료소의 인요한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스스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한 용기이십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진압 전에 이미 600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고요. 도청의 시민군 대표가요. 예. 그 명단을 저한테 줬는데 이날까지도 제일 제가 후회하는 것은 그걸 복사를 하지 않은 거. 그 관이 부족하다. 뭐 600명을 지금 진압 전에 600명이라는 숫자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리스트를 봤고 제 손으로 만져봤고 그런데 더 좀 그들이 제일
기가 막히게 한 그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우리를 빨갱이라고 한다. 아. 우리는 아침마다 반공호를 외치고 시작한다. 반공산주의 구호를 예. 외치고 시작한다. 우리는 태극기 들고 간다. 북의 총은 왜 남을 향하는가? 아. 그래서 지금도 좀 떨려요. 그 읽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게 그때 그 뭐랄까요? 도청에 한번 그 취재하러 몇 년 전에 갔는데 아이고 거기서 그냥 이 뭐랄까요? 너무 너무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 근데 그때 저는 과거의 상처가 막 생각이 나서. 저는 그 가족을 잃지 않고 뭐 저 자신도 안 다쳤고 또 감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정들 생각하면은 부끄러울 정도고요. 그리고 왜 요즘 그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저 네. 백인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북한군이 개입했으면 왜 제가 안 죽었어요? 미국 제가 북한을 다녔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은 이제 제국주의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러면 왜 저는 살아 있대야? 그렇죠? 최근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좀 생각이 보수적으로 변하죠 사람이. 예. 그러나 그것은 그 광주 시민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회를 떠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스스로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그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북한군 개입 그 사람하고 내가 공개 토론하고 싶어요. 네. 뭐 나와서 이거 몇 주 전에 그런 주장한 사람이 또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데려와라. 예. 뭐 탈북을 했대요 그 사람들. 네. 데려와라. 뭐 한번 그냥 강하게 들이댔더니 안 나타나요 이 사람. 그렇군요. 예. 그게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순천으로 일단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이제 5일 한 5월 20일경 정도는 순천을 들어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조대 전대에서 나온 그 친구들 들은 얘기들이 이제 너무 걸어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네네네. 가서 통역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걱정이 돼서 나왔어요 밤에. 그들은 시민군은 성균관 대학생의 광주 출신 그 이름은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그분이 저 보초를 섰고 여관도 준비해놨다. 내일 또 통역해달라.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사실을 미대성안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곧바로 미대성안 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희생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이제 또 중재를 원한다는 신호가 와서 이제 중재하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날 광주 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날은 이제 진압이 된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박사님도 위험에 처하게 되셨죠. 사복 경찰도 따라붙고 추방 명령도 내려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끔찍한 거 있어요. 예.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기무사 리스트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안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네. 경찰들이 저를 미행하고 같이 놀았어요. 네. 예. 박기수라는 분이 제 담당인데 제가 그분 감시를 받기 위해서 데리러 갔어요 매일. 네.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경찰 사이에서. 그런데 인요한 소장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그 광주에 가서 그런 일을 겪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손이 떨리시도록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입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1990년대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만나신 적 있죠? 독대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십 번 만났죠. 근데 예. 94년에 그때 형이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앉자마자 내가 이제 굉장히 방송에서 표현하기 그 무서운 좀 뭐랄까요 심한 얘기인데 예.
이유가 뭡니까? 보복을 네. 왜 안 합니까? 네. 선생님, 네. 우리한테는 김대중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제가 대답하자면은 예. 임 원장, 보복이 무슨 도움이 돼? 보복이라는 것은 못 써. 맨델라 일생을 보라고 그 백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야, 아니 죄송한데요. 이제 성대모사까지 하시네요. 아니 DJ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전계를 떠나고 이제 뭐 굉장히 복잡했는데 예. 그분이 많이 아파서 이제 왕지를 많이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98년 취임식에 예, 예. VIP석이 날라왔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보니까 그 단상이가 전두환 그 머리 버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노태우.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아, 네. 왜요? 그래서? 아니요. 예. 저 사람은 실천한 사람이구나. 아,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를. 손양원 목사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벨상감이다. 남북 뭐 북한하고 관계를 떠나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아, 그랬군요. 그런 정도의 그릇이었군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보고 느끼셨으니까 감동이 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잠시 후에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한번 더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귀화, 2번 개화, 3번 국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CAC의 아워 플래닛 에어 공기청정기, 테미스의 센텔라 탄산팩, 카페홀빈의 스페셜 드림용 커피, 그리고 도서출판 아가페 북스에서 나온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인요한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인생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목요일 2부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를 초대해서 함께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눠보는 시간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의 인요한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요한 소장님께서 선택해 주신 책은 손양원 목사의 맏딸 손동희 권사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너무 성스러운 모습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걸 보고 네, 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로 책을 썼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기독교 저도 신자인데 기독교에는 원칙과 사랑이 있어요. 네, 옥살이를 5년 동안 하고 그 신사참배 거부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장남 차남을 죽인 사람을 입양을 하고 집안에서 교육시키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결국 끝에 가서 총살 당하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뭐랄까 신토부리 한국의 정말 성직자라는 말이 너무 약해요. 저 성인입니다. 아주 네.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데 그분의 경남에서 온 사람이 전라도로 왔고 뭐 김구 선생님이 내려와서 감투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다 그랬고 네. 뭐 너무너무 힘들 때 손양원 목사님 묘지를 가서 좀 충전해가지고 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종교를 떠나서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대목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활동하시던 애양원에서 공산군에게 끌려가던 대목이죠. 예. 예, 그 대목을 저와 함께 읽어드립니다.
공산군들은 좀처럼 돌아갈 기세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을 일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날 밤 3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피곤하여 잠시 방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 청년이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상태를 짐작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가볍게 말했다. 누가 날 찾아온 모양이군. 이때 아버지는 주위의 공기를 알아차리고 오는 양복을 입으며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놓고 기타 기중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는 다소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경연한 태도로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서두르지는 않은 걸음걸이로 천천히 교회당으로 행했다. 누구든지 날 찾아오거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시오. 애양원 직원들은 총을 앞세운 공산군 교회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구두를 신은 채 한참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동무가 손 목사요? 아버지는 그 물음에는 대답 없이 한참 동안 더 엎드린 채 계속 기도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손 목사요. 잠깐만 갑시다. 조사할 일이 있으니. 애양원 환우들은 끌려가는 아버지 뒤를 주춤주춤 따라갔다. 총풀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양원 식구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정들었던 나환자들은 남되어두고 애양원 정문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네, 여수 구치소에 있다가 하하.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후퇴하는 북한군이 이제 여기 복숭아밭에서 이제 총살을 하죠. 아이고. 그 애양원의 나 환자들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그렇게 손 목사께서 헌신적으로 돌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피난을 갈 수 있었는데 예. 피난을 광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의아스럽고 소름이 끼친 일은 네. 그 손 목사님이 누워 있고요 시신으로 그 사진이 있는데 네. 그 남은 가족들하고 부인하고 한 3일 된 막내하고 아. 이제 거기서 충격은 상주가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입양한 아들. 입양한 아들이 그렇군요. 그 상주복을 입고 지키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뉴한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훑어보면서 또 물론 선교와 관련된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상관없이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몇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이뉴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 정원회 입학을 했고 80년에 한국인한테 또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 됐고 2012년도에 특별 귀하해서 아하. 주민등록증을 자랑스럽게 갖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앰뷸런스 문제 이제 한국에 그 119하고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북한에 예. 결핵 퇴치하고 예. 이제는 외국에서 환자 유치하는 한국 의사들의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손재주가 좋아요. 예. 그래서 5년 반이 남았는데 그거 마치고 하루도 더 안 있고 이제 순천을 은퇴하면 내려가서 예. 씀씀이 좀 줄이고 연금 타서 살랍니다. 아, 오늘 정말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너무 유머가 넘치시고 여유가 있는 그런 인류한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감동받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님과 함께한 오늘 방송은 팟빵에서 EBS 북카페 찾으시면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진행자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